South Korean military has a heavy demand for artillery equipment and supplies because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magine this. Over 7,000 artillery pieces, guided by the pinpoint accuracy of drones, and linked through the Safori system, unleashing a concentrated barrage on a single enemy target. The enemy would be utterly helpless against it. This is more terrifying than a nuclear weapon.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한국 포병은 이제 핵무기와 비견되는 공포의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무대를 뒤흔들 만한 대형 계약들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LIG 넥스원, HD현대, 심지어 방위사업청까지 놀라운 발표를 이어가는데요. 이들이 손잡은 상대는 세계 최고의 드론 강자들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도릴입니다. 이게 단순한 MOU 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방사판도를 뒤바꿀 운명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숨겨진 반전 소식을 오늘 함께 파헤쳐보시죠. Let's get it. 먼저 드론이 왜 이렇게 핫한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듯 드론은 이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최신 AI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왜냐? 실전 테스트베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포병 숫자와 포탄 물량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드론과 AI 덕분이었죠. 러시아 포병 진지를 드론이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그 좌표를 AI가 분석해서 포격 타이밍과 목표를 추적했는데요. 이에 적은 수량의 포로도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러시아 포병 위치를 찍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포병이 1.4나 일제 사격을 날렸죠.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면 적은 숨을 틈도 없이 화력 충격을 맞고 붕괴합니다. 이게 바로 드론과 포병의 시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례인 것이죠. 사실 현대전에서 포의 화력 차이는 세대 간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형 155mm 견인포든 최신 K9 자주포든 결국 포탄의 종류가 화력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드론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정밀 좌표가 포병의 효율성을 몇 배로 뻥튀기 해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이걸로 러시아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하고 질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드론이 없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저지선은 진지게 밀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포에서의 정확한 좌표 산출은 곧 화력으로 직결되는데요. 포병들은 전차병과 달리 가시거리 밖의 적과 싸웁니다. 길어봐야 불과 사거리 4km인 전차에 비하면 10에서 40km 밖의 적을 사격해야 하는 포병의 좌표 산출 과정은 훨씬 복잡한데요. 그래서 포병은 적을 관측하고 좌표를 측정하는 관측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포대와 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에 포병에는 측지를 통한 자기 위치 파악이 필수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관성안법을 이용해 미리 정해진 측지점에서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오차를 GPS로 보정하죠. 이때 정확한 좌표 산출이 불가해 만약 일부 포탄이 목표에서 500m 벗어나면 화력의 50%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좌표 없이는 동시발사의 시간적 이념이 무의미해지고 화력이 분산되어 적을 압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첨단 AI 드론이 실시간으로 그것도 C5I를 통해 단 한 번에 바로 좌표를 자동 입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포병 체계를 갖춘 국가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자주포만 해도 K9과 K9A1이 1200문, K55와 K55A1이 1000문으로 155mm 자주포만 2200문에 달합니다. 여기에 105mm 포탄이 너무 남아돌아 부득불 개발했다는 풍익, K105A1 400문,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155mm 견인포 3000문, 105mm 견인포 1500문까지 갖췄죠.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하면 K239 천문 300대, K136 구룡 150대, M270 58대가 있는데 그 총합이 무려 7433문입니다. 한국의 포병여단 하나가 유럽 한 국가 화력보다 강하다는 말은 과장만은 아닌 것이죠. K9 한 대대가 동시 사격하면 축구장 20개 면적 14만 제곱미터를 초토화하고 천무 한 대대가 239mm 로켓으로 쏘면 축구장 1900개 1300만 제곱미터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지녔습니다. 한때 포병 측에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드론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포병이 드론과 만나 새로 태어난 것이고 여기서 한국은 엄청난 화력 증가 시너지를 얻게 된 것이죠. 만약 7,000문이 넘는 포가 AI 드론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 C4I 시스템과 연동해 사격한다면 상상만 해도 적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우는 건 일도 아닐 것입니다. 7,433문이 단 한 발 같은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할 경우
폭발력은 268톤 TNT로 0.2킬로톤에 달합니다. 평균 분당 발사 속도를 4발로 가정 시 대략 10분에서 12분 동안 27만 7,711발을 발사하게 될 경우 10킬로톤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게 되어 순수 PM 면적 단위에서 전술 핵무기와 비견될 만한 파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한국 포병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급이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선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만큼 포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South Korean military has a heavy demand for artillery equipment and supplies becaus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meant that both the military and manufacturers are constantly expanding and upgrading their artillery equipment to fire farther and farther and with increasing accuracy against North Korean ground targets. The Germans, for example, are the opposite. Their military is hampered by years, decades of disinvestment, and their military companies have much less local demand,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maintain profitable production lines at low prices. South Korean weapons have been modernized and have reached levels of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that are already not far behind many of the best US weapons. For example, although it is far from the only equipment with a high level of sophistication, there is the case of the K239 Chunmoo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K239 Chunmoo has been dubbed by military specialists as the closest alternative to the US HIMARS. This equipment has become incredibly popular since the war in Ukraine. And take note, because the South Korean one is about 20% cheaper. The Chunmoo is a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developed between the South Korea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Hanwha Defense Company. This system makes it possible to launch rockets of different caliber, explosiveness, and penetration in the same load. Thanks to the fact that its launchers are divided into 2 independent capsules, it can operate in saturation mode, like a Russian Grad, or in precision mode, like the HIMARS, even in the same launch. In this way, the same system can clear large areas of the enemy line, or destroy specific targets with an accuracy of less than 10 meters, or 32 feet. In addition, Hanwha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missiles of various caliber and range for this system. With a single charge, it can fire up to 40 131mm unguided rockets with a range of 36 kilometers, or 22 miles, in less than 1 minute. And if precision is desired, it can also fire 12 239mm guided rockets at a distance of between 160 and 200 kilometers. That's 100 to 124 miles, a distance that they hope to extend in the coming years. And these are just a couple of the options, because the system is much more versatile than HIMARS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type of rocket. Today, South Korea's artillery stands at a groundbreaking turning point. Advanced AI-powered drones are individually amplifying the firepower of Korean artillery by several-fold. In artillery operations, the most critical element is time on target taunt, a tactic where multiple artillery units, positioned at varying distances, precisely time their shots so that all shells strike the target simultaneously. This delivers a sudden, overwhelming barrage that catches the enemy off guard. In the past, executing TOT required a cumbersome process, manual coordinate calculations by forward observer, radio communications, and meticulous timing adjustments for each battery. These steps inevitably introduced delays and errors, giving the enemy a window to react or take cover. But with the advent of drones, this has changed dramatically. Drones now detect enemy positions from the air in real time, using AI-based systems to calculate precise coordinates within seconds and instantly relay them to the Shafori system. This data is automatically fed into the artillery unit's fire control system, enabling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guns spread across different ranges and locations to execute a perfectly synchronized TOT. The result is an ideal artillery strike that maximizes damage with its initial blow, leaving the enemy no time to respond. Imagine this: over 7,000 artillery pieces, guided by the pinpoint accuracy of drones and linked through the Safori system, unleashing a concentrated barrage on a single enemy target. The enemy would be utterly helpless against it. This is more terrifying than a nuclear weapon. Why? Because while nuclear weapons are bound by political and moral constraints that make their use nearly impossible, artillery can be fired at any moment as a tangible, immediate threat. When you play StarCraft, don't you rely more on siege tanks than nukes? The precision and speed of such a TOT amplify artillery firepower exponentially, far beyond a simple sum of its parts. With drone support, 7,433 guns executing a TOT could rain down hundreds of thousands of shells on a single point, generating destructive power comparable to a 10-kiloton TNT explosion, rivaling a nuclear blast without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This offers tactical flexibility that can inflict nuclear-scale damage without crossing that threshold. In the end, South Korea emerges as the greatest beneficiary of this drone technology. The fusion of drones and artillery multiplies the Korean military's firepower several times over.
securing an overwhelming advantage on the Korean Peninsula battlefield. This isn't just a fantasy, it's a future rapidly taking shape through advancements in AI and unmanned systems.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세계 최강 드론 기업들이 하필 한국을 찾았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손잡고 그레이 이글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군의 MQ-9 리퍼, MQ-1 프레데터를 만든 드론 전통 강자이죠. 같은 날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LIG 넥스원, HD현대는 안두릴과 MOU를 체결했는데 안두릴은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신흥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생과 영국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회사가 바로 안두릴일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상장 회사임에도 기업 가치가 40조 원이 넘는 메가 유니콘 회사로 불리죠. 하나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께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 중인데 이 무인기는 날개폭 16m, 기체 길이 9m의 모하비 시제품으로 이착륙 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해 독도함 같은 대형 함정에서도 띄울 수 있습니다. 탑재 중량 1.6톤의 항속 시간은 25시간을 목표로 하죠. 이미 독도함에서 전투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하나는 이걸로 2040년 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인기 시장을 노려 7,50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를 개발하며 안두릴은 아시아 생산 기지로 한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안두릴과 함께 첨단 무인 전투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방사청이 직접 계약에 나선 건 미국 보잉 이후 두 번째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LIG 넥스원은 안두릴의 AI 플랫폼 라티스를 자사 무기에 접목할 계획인데요. 라티스는 센서 융합, 머신러닝들의 기술을 결합한 AI 소프트웨어로 안두릴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드론과 감시타워 등을 통해 취합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류하고 추적하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의 힘으로 레이더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했지만 AI 기반 자동화에 성공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무인 수상정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함께 뛰어들기로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공동개발 및 협력국으로 한국을 택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을 확인한 이들 기업은 이제 기술을 상용화하고 양산할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테스트베드로 좋았지만 대량 생산 인프라나 기술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다른데요. 한국은 K방산으로 이미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등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설계부터 납품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춘 한국은 안두릴 같은 스타트업이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에 최적인 것입니다. 또한 인력과 기술력도 풍부한데요.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서 세계 톱 수준으로 AI, 로보틱스, 센서 기술 역시 톱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AI 칩은 안두릴의 자유 시스템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기에 지속적 수요와 경제력도 갖췄는데 한국은 GDP 10위권 대국이면서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국방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 60조 원 중 상당액이 첨단 기술에 투입되고 있죠. 또한 7,000문이 넘는 한국 포병과 수많은 한국산 무기들은 드론 기술의 초기 적용 모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건 K9A3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K9 썬더의 차세대 버전으로 완전 무인화와 AI 드론 연계를 목표로 하는데요. AI 드론이 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K9A3에 좌표를 주면 사격 정확도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8 구경장 포신으로 사거리 100km를 노리고 분당 10발을 쏠 수 있게 되죠. K10 보급 차량과 드론이 연계하면 전투 지속성도 확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설계부터가 드론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K9 시리즈가 세계 자주포 시장 70%를 잡은 상황에서 여기에 드론까지 얹으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화력전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고요.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두릴이 한국을 찾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한국의 포병 파워를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드론 분야에서 후발주자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시작이 늦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방산 산업에서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장점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만의 기술로 재창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베스트셀링 방산 무기들은 외국의 우수한 기술과 장점을 접목해 한국형으로 재탄생시킨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K9 자주포, K2 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체계 등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죠. 외국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요구사항과 혁신을 더했고 여기에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무인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더라도 기존 기술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한국군의 전술적 필요에 맞춰 추적하는 능력을 발휘해 곧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리얼리즘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번만큼은 명수형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